철로처럼 해놨네. 행복한 모습으로 웨딩 촬영을 하는 대만의 커플을 보니 저렇게 티 없이 마냥 행복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조금은 힘들었던 젊은 시절 자신의 결혼식이 떠오릅니다. 나 저기 면사표 안 했잖아. 저 드레스 안 입었잖아. 한복 입고. 그때는 한복 귀했지. 아빠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우리 신혼여행도 안 갔잖아. 우리 배우 옆에서 결혼식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나한테 다 그랬어. 왜 쟤랑 나보고. 하냐고 그랬어. 저는 초혼이고 그 사람은 재혼이고. 그게 내가 얼마나 미친 거냐고. 왜 재혼인 줄 알고. 왜냐면 아이가 그 당시에 5살. 초혼이었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꽃다운 25살의 나이에 5살 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저 처녀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혹시라도 아닌 걸 알까봐 그냥 막 엄마하고 앞을 이렇게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영화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 이 사람도 물론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아이 키우기를 원했겠지만 촬영을 갔는데 그 해남에 갔어요. 해남에 갔을 때 손주가 막 그냥 전화통 붙들고 몇 통화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엄마 빨리 오라고. 그날 내가 지금 이제 가면은 다시는 내가 영화를 안 한다.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하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다 포기하고 안 했지. 그렇게 자신의 꿈마저 포기하고 키웠던 큰아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출생의 비밀. 그러나 어느 날 세상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얘가 약간 술을 마신 것 같았어. 남자애들은 고2 때 되면 술 조금씩 호기심이 하잖아. 그래서 술을 조금 마셨는데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 왜 늦게 왔어? 그랬더니 왜요? 엄마 나 안 낳았잖아요. 내 엄마 아니잖아. 왜 관심을 두느냐 이거지. 그럴 때 제가 가장 지금 여태까지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그 순간이 나한테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게 제일 충격이었고. 한참 예민하던 사춘기에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큰아들. 그 이후로 반항 섞인 말썽이 시작되었습니다. 속 쓰이는 건 말도 못했죠. 아이들끼리 그 친구들이 몰려서 술 먹으러 가고 집에 있는 술 아빠가 이렇게 귀중하게 좀 이렇게 놔두는 거 다 갖다 먹고.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낮에 어머 사람들이 그냥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학생 집이냐고. 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 아이는 학교 갔는데 그 술집의 외상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생 때 그건 300만 원 돈이에요. 그래 그런 거 이런 거는 뭐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말썽 부리는 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의 자식을 키우며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비단 본인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남편이 엄청 바람폈거든요. 엄마가 26살에 나를 낳았어. 근데 그 이후로는 남편을 구경도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네 애다 그러고 맡기면 그거 어떡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3명이요.
언니 하나만, 언니하고 저하고만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그런 자식들을 다 길렀는데, 근데 나의 외할머니도 그랬어요. 외할머니도. 그래서 이게 내림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우리 외할머니도 남편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사셨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 근데 저도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에 그래, 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외할머니에서 어머니 그리고 그 딸인 자신까지 모두 모진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이 볼 땐 이해 안 되는 남편의 외도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진짜 오랜만에 간다, 그치? 내가 그때 뭐 일 있어서 맨날 못 가. 작년 시제에 가고 갔지. 그래, 한 1년 넘은 것 같아. 1년 넘었어. 1년 됐어. 우리가 내가 이 우주에서 우리 둘밖에 없다. 당연하지. 그거야 무슨 우주까지 들는 거야. 요새 우주가 요새 우주가 자주 나 나오잖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매일 보고 싶었어, 엄마. 이제 아버지 다른 짓 하지 마. 엄마한테만 사랑하고 절대로 이제는 엄마 놓치지 말라고. 엄마 손 잡고 있으라고. 엄마도 아버지 손 꼭 잡고 있어. 다른 여자한테 뺏기지 마.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지. 우리 엄마도 그랬지. 나도 그렇지. 똑같은 그 삶을 살았어. 그래도 나는 아들이라도 있잖아. 엄마는 아들도 없고, 우리 외할머니도 아들도 없고. 그래서 우리 금성이 났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세상에 아들 고추 본다고 아무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려고 하면 못 오게 하고, 우리 엄마도 첫 마디가 내 딸도 아들 낳았다, 이렇게 그 말이 첫 마디였어. 내 딸도 아들을 낳았다고. 남편을 뺏기고 산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엄마는 참 불쌍한 삶을 살았거든. 하나씩 다 이렇게 대물림을 해.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래요. 정말 속상해. 아빠의 잦은 외도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란 언니는 그 지긋지긋한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동생을 보며 가슴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땐 정말 속상했거든. 내가 봤거든. 여자도 봤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둘의 삶을 내가 중간에서 헤어지라 마라 할 그것도 없지만 언니로서 볼 때 난 내 엄마도 그랬지만 내 동생도 그렇게 하는 거를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가서 우리 김서방한테 내밀었던 거 흔쾌히 또 자기가 써주는 거야. 크게 하니까 더 그냥 안 한다고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써주더라고. 자기도 담담하게. 아버지랑 헤어지면 그 아이들이 있잖아. 어떻게.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젠 다시 만나 살고 있는 동생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소리 안 지르는 것 같아. 안 하지. 웬일이니 그래? 그것만 해도 얼마나 발전이 있어. 조금만 여기 와서 누워봐봐. 왜 누워 내가? 왜 정말 누워 고마워. 여기? 오랜만에 언니와 함께 부모님 산소에 와서 한바탕 울고 나니 그래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안녕 엄마. 내년에 올게. 엄마 내내 올게요. 조심히 조심.
여기 오니까 어때? 옛날 집들 보니까 옛날 생각나지. 종로에도 아빠 옛날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그럼. 골목을 걷다 보니 예전 종로에 있던 집과 건물들, 그 많던 재산 생각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었어. 엄마. 엄마. 지금 돈으로 한 1,000억이 넘지. 사회를 다 환원시켰어. 여자들만 골라서? 응? 여자들한테만 골라서? 아, 왜 여자 얘기를 거기다 해? 그럼 어디다가 넣는데 증거를 대봐. 많았던 재산을 날린 이유는 남편의 외도뿐 아니라 1996년 나갔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암암리에 돈을 못 쓰게 해도 돈 다 쓰고 돈 안 주면은 바로 연락 가고 돈 주면 바로 사이 연락 넘어오고. 액수는 그렇지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썼지. 그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어. 그렇게 돈 거치를 잘 아는 사람이 왜 응. 10원 한 장도 없어. 내가?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을까요? 지금도. 내가 그랬을까요? 그럼. 그건 다 자기 책임이지. 자기는 반성을 못해. 반성을. 이렇게 얘기가 조금만 길어지면 부부는 꼭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 대만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곳으로 유명한 용산사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과 또 한 가지, 이제는 김일아 씨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진심을 다해 빕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손자들 장겨보내라. 결혼시키라고. 할 때까지 살라고? 근데 같이 있어야지. 검은 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 같이. 혼자 있으면 뭐예요? 아니야. 혼자라도 그러래. 같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어요. 그렇지? 응? 그래. 40년의 결혼 생활을 온전히 함께 있지 못한 아내는 이젠 떨어지지 않고 남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후회가 돼, 안 돼? 솔직히, 그냥 솔직히. 응? 지난 세월은 절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마음을 참 서운하게 합니다. 그 여자들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근데 나는 욕을 못했어요. 욕을 몰랐어요. 이래서 그 욕을 다 먹고 그냥 있었어. 내가 이게 악이 막 끝까지, 막 목 끝까지 정말 나도 여자니까, 여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 끝까지 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도 내가 이야기는 안 하기, 오늘 지금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귀가 한쪽이 완전히 안 들렸어요. 그러니 이제 한쪽이 남았는데, 한쪽도 어느 날 정말 뚜뚜뚜, 정말로 그런 소리가 나. 뚜뚜뚜 하더니 딸깍 이렇게 소리 나요. 그리고는 이 양쪽 귀가 다 안 들렸어. 그래서 낮에도 걸어갈 때 이 벽을 잡고 가야 돼요. 나는 그렇게 그게 귀 안 들리는 게, 아니 눈으로 보는데 귀 안 들린다고 뭐 그러나? 정말 균형이 안 잡혀요. 4개월. 그때 심정은 정말 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 언제나처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미운 마음을 또 혼자서 이렇게 비우고 비워냅니다.
나는 그 잘못이 너무 많지, 잘못한 게. 그래서 너무 즐거움을 좋아하니까 나는 사과를 잘 못해요. 그럴 줄 몰라. 아내에게 미안함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언제쯤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할 수 있는 걸까요? 부부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다정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남편이 못내 서운합니다. 향이나 이런 초가 탈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마치 내가 그 초나 향이 된 것처럼 막 눈물이 나요. 40년 동안 쌓인 서러움에 울컥울컥하지만 또 40년을 그렇게 가족을 위해 참아왔기 때문에 아내는 그 모진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